자,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쓰는데 현실적으로 네. 우리가 보실 때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네. 얼마큼 잘 분배를 해 사용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힘있는 부서가 복지부예요. 복지부 중에서도 왜요? 노인들은 표가 있어요. 네, 표를 맞아요. 알죠? 네. 그런데 아동 쪽은 신경 안 쓰죠. 네. 봐보세요. 청소년, 자살, 왕따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크게 관심 가져요. 물론 경찰청에 이번에서 드림 뭐죠? 안전 안전 드림 해가지고 네. 실시되고 있지만 그것도 네. 결국은 경찰 예산만 다 가져온 거지. 네.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예를 들면은 저 학교 사회사학과가 배치를 된다든가 뭐 한다 상담의 어떤 부분들이 한다 배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우리 복지 쪽으로도 있으면은 9억 8,300 만 원하고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우리 인원 11명이에요. 네. 11명인데 근무 경력 이런 거 관계없이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월급 응, 그렇지. 인건비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250? 300?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1년에 네. 2,100 정도입니다. 1년. 경력에 상관없이. 네. 2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10년에 그 기간에 할당된 게 네. 그래 딱 할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됐듯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사업비 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전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우선적으로 근무 영수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네. 그 금액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는 예산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성 부분들은 권역에 배치돼야 돼요. 네. 기간이 있어야 돼,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경찰의 업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복지라는 우리 민간이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찰이 하는 업무 외의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히 생각하면 답은 거기서 시작이 되죠. 경찰이 접수를 다 받았어요. 자, 찾는 부분들은 뭐 이래가지고 일제 수속해가지고 검문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족에 대해 가지고 복지 서비스 부분들은 경찰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간단할 거예요. 자, 이 과정에 찾아야 돼. 네. 그럼 학생이 잃어버렸어. 심리, 정서, 의료 부분들은 나 무시한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찾는 데만 해가지고 애가 어때요? 들어왔어요? 어느 시설 가보셨어요? 모니터링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복지사 측면에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들 제가 물음표를 먼저 찍어 볼게요. 그랬을 때 아마 스스로 아마 저래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럼 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아동 복지관 여러 많아요. 그럼 하나로 통합 시스템에 내가 하지. 왜 세분하고 전문화를 해요? 그럼 다시 또 질문을 할게요.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업을 했었어요. 치매 노인센터 해가지고 올 7월 말까지 했었는데 8월 1일부로 해서 중앙치매센터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예, 이관됐는데 요때는 치매 노인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아마 장애도 유사할 것 같은데 내가 집을 나가요.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못 찾아오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인식표 사업 해가지고 한 그 사이즈는 요만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옷 같은 데 가지고 다리미 가지고 이렇게 쫙 다려. 그러면 옷에 딱 붙어져 있잖아요. 네. 뭐 떼고 할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를 인식표 위에다 K 뭐뭐뭐 돼요. 그러면 그거 딱 그러면 아 누구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인식표 부분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쪽에서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치매 노인을 신청을 하면은 보건소에서 보급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경찰에서도 그 엠버 발령하는 게 조금 신중을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렵겠어요? 나머지 발령하면 돼. 언론 방송 통해 가지고 자 누가 실종됐습니다. 주의를 해가지고 이름은 누구인데 전 세계가 아니고 각 가정 TV 모니터 다 나가져요. 예를 들면 SNS 다 나가요. 우리 학생이 미안. 여가 실종 6개를 했어.
그런데 우리 이 학생을 유괴를 했어. 네. 그런데 방송에 다 나갔어. 네. 얘 사진, 이 학생 사진도 나갔고 이름도 다 나갔어. 내가 유괴했어요. 어쩌겠어요. 네. 그렇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엠고 발령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되게 민감하고 민감해요. 네.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 최종의 선택 부분들이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요즘은 CC 카메라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올해도 있었던 부분인데 서울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 사람 인상 차기 모델해가지고 네. 울산에 가는 부분도 잡은 사례도 네. 있어요. CC 카메라. 네.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기 뭐 한 지르는 게 한 90여 건이 되는데 아동 변환자 이쪽에도 아마 전남 보면은 실종 당시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추정 얼굴 부분들인데 그건 사실 좀 서구적이에요. 보시면은 서구적이요. 예,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 프로그램에서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사업 부분들은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못 돼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보류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자체가 프로그램 미국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겠네. 거기에 변환을 하면은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이 될 거예요. 서양인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동양인 얼굴로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현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애 사진을 하면은 애 사진이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이걸 하려면은 보호자가 내가 하겠다고 동의를 또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것만 그냥 아버지하고 뭐 친척들 보면 같이 해가지고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분들은 그래요. 장기 실종이라는 부분들은 물론 가장요 찾아지는 부분들이 실종되고 2, 3일 내에 찾아지는 게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하는 부분들도 장기로 넘어가지면은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될지 생사하고 그런 가끔씩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 보면은 좀 안 좋은 사례로 이렇게 나타나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 사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에 대한 지원성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찾기 부분들은 경찰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일제 수색을 해요. 일제 수색. 그래서 일제 수색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실종 가족들 예를 들어 나는 어느 뭐 충청권을 간다, 김간다, 그럼 내가 가고 싶다, 뭐 이럴 때면 경찰하고 같이 뭐 미인가 시설도 가고 뭐 그 인가된 시설도 가고 그런 식 부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호자들이 내가 저 시설 가고 싶다, 뭐 이럴 때면은 우리가 활동비가 하나 빠졌다. 활동비 지원을 해줘요. ABCD 해가지고 1에서 10개의 시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시설 간다 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지원 기준이 있어요. 교통비 10비 지급합니다. 식대 지급하고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 지급해요. 1비 지급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연 30회입니다. 1년에 30회. 네,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다 찼잖아요. 90, 현재 데이터 한번 봐보세요. 10,000건이 되는데 아까 뭐 54건이 됐죠. 11만 건이 되는데 그래요. 자, 그 중에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갔을 때 요즘 이슈된 거 한 3년 정도 됐죠. 그때부터 초등학생 가출요. 많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 꼭 가족뿐만 아니라 뭐 안 좋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처럼 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봐보세요. 주변 CC카메라 다 있죠. 폰 다 있죠. 얼마든지요. 그리고 또 요즘 또 뭐예요? 법대 위치 추적도 돼요. 폰만 있으면은. 네. 그리고 원래부터 하는 거 지문 사전 등록제도 해요. 경찰에서. 보호자가 내가 제하죠. 예. 그러면은 사전 등록제 해가지고 보호자 지금은 그거도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왜? 개인의 인권 침해. 원래 실종이라는 거는
실종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전에 지문 채취를 했다든가 뭐 머리카락이다 우리가 실종 예방 수첩도 있어요. 거기 보면 DNA 하기 위해서 그런 칸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인권단체, 시민단체에서 걸고 넘어지면은 문제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국가, 정부기관, 경찰기관에서 그 모든 국민의 신상 데이터를 다 가지게 되잖아. 독점하게 되잖아. 마음만 먹으면은 어떻게 사용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고 얘를 실종을 미연히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게 그냥 실종을 예방치 실종법에 보면은 그렇게 아울러서 그런 거지 그거를